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데이터 하나를 보여줄게.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였을까? 똑똑한 20대 남성. 정보 빠른 30대 직장인? 아니야. 정답은 60대 이상 여성이야. 평균 수익률 26.9%. 그럼 꼴찌는? 자, 놀라지 마. 20대의 남성 19.0%. 같은 시장, 같은 종목, 같은 시기. 그런데 7.9%포인트가 갈렸어. 왜? NH투자증권이 활성계좌 224만 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의 회전율은 219.5%였어. 1년 동안 자기 자산을 2번 넘게 사고 팔았다는 뜻이야. 반대로 60대 여성은 그냥 들고 있었어. 그것뿐이야. 화려한 매매 기술, 정보, 분석 다 필요 없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여러분의 나이가 곧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다. 20살의 투자법과 60살의 투자법은 완전히 달라야 해. 같은 ETF여도 의미가 달라.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 자본시장연구원이 2026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대는 자기 돈의 60%를 해외 ETF에 넣어 60대는 90.9%를 국내 주식에 묶어둬. 본능이 거꾸로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그 나이에 맞는 ETF 자산 배분 공식을 정확히 알고 가게 될 거야. 진짜 멘토가 옆에 앉아서 알려주는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줄게. 세대별 ETF 투자 공략법 딱 집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ETF가 뭔지 30초 만에 정리하고 가자.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 우리말로 상장지수 펀드야.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바구니 자체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야.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이 코스피에 있는 200개 대형 우량주를 다 사고 싶다고 해봐. 한 주씩만 사도 수천만 원이 들지. 그런데 코덱스 200이라는 ETF 한 주를 사면 그 200개 회사에 동시에 분산 투자한 효과가 생겨. 가격은 몇만 원. 마트에서 도시락을 사면 밥, 반찬, 국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ETF도 한 번에 여러 자산을 사주는 도시락 같은 거야. 자, 그럼 왜 ETF가 세대별로 달라야 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줄게. 글라이드 패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처음에는 높이 떠 있다가 점점 고도를 낮춰서 사뿐히 내려앉잖아. 만약에 비행기가 끝까지 높이 날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추락이지. 자산도 똑같아. 젊을 때는 높이, 즉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낮춰서 부드럽게 착륙시켜야 해. 이게 글라이드 패스야. 전 세계 자산운용업계에는 이미 오래된 공식이 있어. 맥나이 법칙.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만큼을 위험자산, 즉 주식형 자산에 넣고 나머지를 안전자산에 넣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25살이면 100 빼기 25, 75%가 주식, 25%가 안전자산. 마이너스 45살이면 55%가 주식, 45%가 안전자산. 65살이면 35%가 주식, 65%가 안전자산. 물론 이건 절대 공식이 아니야. 참고용이야. 그런데 왜 이 법칙이 100년 가까이 살아남았을까? 답은 단순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나이마다 다르기 때문이야. 20대가 주식으로 30% 손실을 보면 회복할 시간이 30년, 40년 있어. 그 사이에 시장은 반드시 회복돼. 역사가 증명했어. 그런데 65세가 30% 손실을 보면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해. 결국 손실 본 가격에 팔아야 돼. 똑같은 30% 손실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코로나 폭락이 왔을 때 30대 직장인은 좋은 매수 기회네 하고 더 샀어. 그런데 같은 폭락이 60대 은퇴자한테는 내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났다는 공포였어. 같은 사건, 다른 의미. 그래서 ETF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하는 거야. 자,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뼈대야. 시간이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모든 ETF 전략의 출발점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별로 들어가 볼까? 20대.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자인 세대. 무슨 소리냐고? 통장에 든 돈은 적어. 그런데 시간이라는 자산은 누구보다 많아.
30년, 40년이라는 시간. 이게 진짜 무기야. 워런 버핏이 99% 재산을 50세 이후에 벌었다는 얘기 들어봤지? 비결이 천재성이 아니야. 복리야. 11살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야. 시간이 길수록 복리는 마법이 돼. 매년 7%씩 수익이 나면 10년이면 2배, 20년이면 4배, 30년이면 7배 반. 시간만 있으면 돈은 알아서 불어나. 그래서 20대는 위험자산 비중을 80%까지 가져가도 돼. 그런데 한국 20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자기 투자금의 60%를 해외 ETF에 넣고 있어. 국내 주식 비중은 30.8%. 본능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택한 거야. 이게 왜 똑똑한 선택이냐? 미국 S&P 500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 올랐어. 같은 기간 코스피는 연평균 5% 정도였어. 2배가 넘는 차이야. 30년 복리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차이가 수억 원이 돼. 한국 시장만 고집하면 글로벌 부자 열차에서 자기만 내리는 셈이야. 20대를 위한 ETF 포트폴리오 공식. 자, 받아 적어. 해외 성장 ETF 60%, 국내 시장 ETF 20% 안전자산 또는 채권 ETF 20%. 해외 성장 ETF는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국 S&P 500이야.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에 집중된 ETF야. 국내는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지수 ETF면 충분해. 안전자산은 채권 ETF나 그냥 예금. 이렇게 해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20%는 방어가 돼. 여기서 20대가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개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한국말로는 정액분할 매수.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ETF를 사는 거야. 시장이 오를 때는 적게 사지고 떨어질 때는 많이 사지지. 자동으로 평균 매수한가가 낮아져. 매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좋아.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면 첫 월급 받자마자 증권 계좌부터 열어. 그리고 자동이체 걸어. 매달 25일에 30만 원씩 ETF로 빠져나가게. 이걸 30년 하면 어떻게 될까? 매달 30만 원. 30년이면 총 납입금은 1억 800만 원이야. 그런데 연 7% 복리로 굴리면 약 3억 6천만 원이 돼. 가만히 있어도 2억 5천만 원이 더 생겨. 이게 시간의 마법이야. 근데 20대가 꼭 피해야 할 함정이 있어. 아까 그 충격적인 데이터 기억나? 20대 남성 수익률이 19%로 꼴찌였다고. 회전율이 219.5%. 1년에 2번 넘게 사고 팔았기 때문이야. 단기 매매로는 절대 못 이겨. 매수 후 잊어버리는 게 답이야. 또 하나, 테마형 ETF. 한 종목 ETF에 몰빵하지 마. 2차전지 ETF, 메타버스 ETF. 이런 거 한때 유행이었지만 폭락하기도 했어. 이런 핫한 테마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내에서 양념처럼 쓰는 게 맞아. 20대의 ETF 전략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가장 넓은 시장에 가장 많은 시간을 던져라. 그리고 절대 자주 들여다보지 마. 6개월에 한 번이면 충분해. 30대. 인생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시기지. 20대 후반까지는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됐어. 그런데 30대가 되면 갑자기 결혼, 전세, 출산, 육아 이런 단어들이 폭격처럼 쏟아져. 자취생이었던 동기가 갑자기 청약 통장 얘기를 꺼내. 친구가 너 아직 청약 안 들었어? 하고 놀라. 그 사이에 부모님은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가 30대야. 그래서 30대 ETF 전략의 핵심은 한마디로 2개의 지갑을 동시에 굴려야 한다야. 첫 번째 지갑은 단기 자금 지갑. 결혼, 전세 보증금, 육아 비용, 3년 안에 쓸 돈. 이건 절대 위험 자산에 넣으면 안 돼. 주식은 1년 안에 30% 떨어질 수도 있어. 결혼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자금이 반토막 나면 재앙이야. 두 번째 지갑은 장기 자금 지갑. 노후 자금. 20년, 30년 후에 쓸 돈. 이건 여전히 공격적으로 가야 해. 30대도 아직 시간이 많아.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 30대는 자기 투자금의 45.5%를 해외 ETF에 넣고 있어. 20대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비중이 높아. 좋은 흐름이야. 30대를 위한 ETF 포트폴리오 공식 가르쳐줄게.
해외 성장 ETF 50%, 국내 시장 ETF 20%, 배당 리츠 ETF 15%, 채권 ETF 15%, 20대보다 위험자산 비중을 10%포인트 낮췄어.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게 배당 ETF와 리츠 ETF야. 왜? 30대부터는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 알려줄게. 현금 흐름. 월급은 받지만 자산에서 따로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배당 ETF, 리츠 ETF가 바로 그 도구야. 대표적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는 게 있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면서 매달 또는 분기마다 분배금이 들어와. 미국 ETF로는 SCHD라는 게 유명해.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우량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야. 30대부터 SCHD 같은 배당 성장 ETF를 조금씩 모아두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이게 효자 노릇을 해. 자, 30대가 꼭 알아야 할 한국 특수제도, 연금저축펀드와 IRP.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봐.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학생, 주부, 프리랜서 다 가능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 초과하면 13.2%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고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넣으면 세액공제만 148만 5천 원이 돌아와. 가만히 있어도 16.5% 수익을 챙기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ETF로 굴리면 운용수익까지 비과세로 굴러가. 이중으로 이득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년 148만 원씩 30년이면 4,455만 원. 거기에 운용수익까지 붙으면 1억은 우습게 넘어. 이걸 안 쓰는 30대는 진짜 손해야.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는 어떤 ETF를 담아야 할까? 여기서는 해외 ETF로 운용되는 국내 상장 상품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야.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같은 ETF. 이걸 연금 계좌 안에 넣으면 글로벌 성장 세제 혜택 더블 콤보야. 여기서 3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알려줄게. 내 집 마련하고 나서 투자할게요. 안 돼. 그러면 늦어. 시간이 자산이라고 했지? 집을 사는 동안에도 ETF는 굴러가야 해. 작은 금액이라도 좋아. 매달 20만 원이라도. 시간을 버려서는 안 돼. 또 하나.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맞아. 진짜 힘들어. 그런데 자녀 학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의 노후야.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를 도울 수 있어. 부모의 노후 대비가 결국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야. 30대 ETF 전략. 한 줄 요약. 두 지갑을 따로 운영하고 세금 혜택은 무조건 챙겨라. 자, 이제 인생의 황금기.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 40대로 넘어가 볼까? 40대. 이건 역설의 시기야. 소득은 인생 최고치야.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근로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약 4,290만 원으로 정점을 찍어. 그런데 동시에 지출도 인생 최고치야. 자녀 사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본인 건강 챙기기 시작, 주택 대출 원리금. 사방에서 돈이 빠져나가. 그래서 40대가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 쉬워. 그게 뭐냐? 나는 아직 젊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가서 한 번에 만회하자라는 유혹. 여러분 솔직히 말해줄게. 이거 진짜 많이 봤어. 40대가 아이 학자금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테마주에 몰빵하거나 레버리지 ETF에 손대는 경우. 결과는 거의 다 더 큰 손실이야. 왜냐하면 40대는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20대만큼 충분하지 않거든. 40대 ETF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이야. 더 정확히는 성장은 유지하되 방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야.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 40대의 해외 투자 비중은 23.7%로 떨어지고 국내 주식이 64.6%로 올라가.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 한국 시장에만 너무 의존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본인 자산도 같이 흔들려. 분산이 부족한 거야. 40대를 위한 ETF 포트폴리오 공식. 해외 성장 ETF 35%, 국내 시장 ETF 20%,
배당 ETF 20%, 채권 ETF 20%, 리츠 또는 대체자산 5%. 이제 위험자산 비중이 55%로 떨어졌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성장에 베팅하는 거야. 동시에 방어 자산이 40%까지 올라왔어. 이게 글라이드 패스의 본격적인 시작이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상관관계. 자산 A와 자산 B가 같이 움직이면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 반대로 움직이면 낮은 거야. 진짜 분산 투자는 같이 안 움직이는 자산을 섞는 거야.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은 보통 올라. 둘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그래서 주식 ETF와 채권 ETF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줘. 이게 진짜 분산이야. 같은 주식 ETF 5개 가지고 있는 건 분산이 아니라 그냥 종목 5개 가진 거야. 40대 채권 ETF로 뭐가 좋을까? 국내에서는 코덱스, 국고 최신년 액티브 같은 상품이 있고 미국은 BND라는 종합채권 ETF가 대표적이야. 채권 ETF는 주식만큼 화려하지 않아. 그런데 시장이 폭락할 때 진가가 드러나. 2022년 같은 위기 때 주식만 들고 있던 사람과 채권을 30% 섞은 사람의 멘탈은 완전히 달랐어. 자, 40대가 꼭 활용해야 할 한국 특수 제도 2가지 더. DC형 퇴직연금과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DC형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퇴직금을 운용할 권한을 본인이 가진 거야. 회사가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면 그 안에서 본인이 ETF로 굴릴 수 있어. 단, 위험자산은 70% 한도가 있어. 법적 제한이야. 그래서 DC 계좌에서는 주식형 ETF 70%, 채권형 또는 안전자산 30%로 짜야 해. ISA는 더 강력해. 200만 원까지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 일반 계좌에서 ETF 매매하면 배당세 15.4%가 떼이는데 ISA 안에서는 거의 면제야. 40대가 ISA 안 쓰는 건 진짜 안 돼. 40대가 또 하나 챙겨야 할 게 있어. 배당 ETF의 본격적 비중 확대. 30대 때는 양념 정도였다면 40대는 본격적으로 키워야 해. 미국 SCHD 같은 ETF를 매달 모으면 50대, 60대 가서 배당으로만 수십만 원이 매달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이게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야. 40대 ETF 전략 한 줄 요약. 공격은 줄이고 방어는 2배로. 그리고 미래의 월급을 미리 깔아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 50대로 넘어가자.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결정을 내리는 시기야. 왜? 곧 퇴직금이 들어와.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 중 하나가 통장에 한꺼번에 꽂히는 시기야. 그리고 동시에 그 돈으로 앞으로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줄게. 한국에서 퇴직금 한 번에 날린 사람들 진짜 많아. 친구 따라 카페 차렸다가 망해. 사위가 추천한 코인 했다가 반토막. 아는 형이 알려준 비상장 주식. 결과는 다 똑같아. 손실. 그래서 미국 통계까지 인용하면 X세대 55에서 60세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는 글로벌 애틀랜틱의 2026년 보고서도 나왔어. 50대 ETF 전략의 키워드는 지킴이야.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50대의 해외 투자 비중은 16.7%로 더 떨어져. 이건 좀 안타까워. 50대도 아직 30년은 더 살아. 글로벌 분산은 여전히 필요해. 50대를 위한 ETF 포트폴리오 공식. 해외 성장 ETF 25%, 국내 시장 ETF 15%, 배당 ETF 25%, 채권 ETF 25% 커버드 콜 또는 인컴 ETF 10%.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 자산이 60%를 차지해. 배당, 채권, 커버드 콜. 이 세 가지가 50대 포트폴리오에 척추가 돼. 여기서 새로운 개념. 커버드 콜 ETF. 이게 요즘 핫해. 50대 이상이 가장 관심 갖는 상품이야. 원리는 이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아. 받은 프리미엄을 매달 분배금으로 나눠줘. 이론상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와. 그래서 제2의 월급 통장이라고 부르기도 해. 대표 상품으로는 미국의 JEPI, JEPQ, QYLD 같은 게 있고 국내에도 타이거, 미국 S&P 500 커버드 콜, 솔 미국 30년국 채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이 70개 넘게 상장돼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커버드 콜 ETF 몰빵하면 안 돼. 분배율이 월 1%, 연 12%라고 광고하지만
함정이 있어.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상승분 일부를 포기해야 해.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 원금도 같이 빠져. 분배금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해. 그래서 50대 포트폴리오에서 커버드 콜은 10% 이내가 적절해. 50대가 진짜 신경 써야 할 핵심 제도. IRP의 활용 극대화. 50대 직장인은 퇴직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IRP 잔액이 빠르게 늘어. 이 IRP 안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느냐가 노후의 30년을 좌우해. IRP 안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어. 그러니까 주식형 ETF 50%, 채권형 ETF 30%, 커버드 콜 또는 안전자산 20% 정도로 짜는 게 일반적이야. 50대가 꼭 피해야 할 함정 3가지 알려줄게. 첫째, 퇴직금 한 번에 몰빵 금지. 퇴직금이 2억 들어왔다고 하루 만에 다 ETF에 넣으면 안 돼.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분할 매수해.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는 거야. 둘째, 고배당 함정 조심. 월 분배율 15%, 이런 광고 의심하고 봐야 해. 분배금이 높을수록 원금 변동성도 커. 분배금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자산 전체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봐야 해. 셋째, 자녀 사업자금 빌려주기 금지. 친척 보증, 자녀 창업자금. 미안하지만 거절해. 50대의 퇴직금은 실험자금이 아니야. 생활자금이야. 여러분 50대라면 지금부터 진지하게 연금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 내가 60세 은퇴 시점에 얼마가 모일지, 그 돈으로 매달 얼마씩 빼서 90세까지 쓸 수 있을지, 이걸 미리 계산해두면 50대 후반 결정이 훨씬 명확해져. 50대 ETF 전략 한 줄 요약. 퇴직금은 실험이 아니라 생존이다. 분할 매수하고 현금 흐름을 깔아라. 60대. 이제 모은 돈에서 살아가는 시기야. 지금까지가 자산을 쌓아 올리는 적립 단계였다면 60대는 그걸 풀어 쓰는 인출 단계야. 영어로는 accumulation에서 decumulation으로의 전환.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계 보여줄게.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대의 국내 주식 비중은 90.9%야. 해외 ETF는 12.8%에 불과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 한국 시장 하나에 노후 자금이 다 묶여 있는 거야. 여기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60대 이상 여성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6.9%로 1등이었어. 이유는 우량주 장기 보유. 단순한 진리야. 그런데 이걸 ETF에 적용하면 더 강력해져. 60대 ETF 전략의 키워드는 월급화야. 60대를 위한 ETF 포트폴리오 공식. 해외 성장 ETF 15%, 배당 ETF 30%, 채권 ETF 35%, 커버드콜 또는 인컴 ETF 15%, 리츠 ETF 5%. 이제 위험자산이 50% 아래로 내려왔어. 백나이 법칙 그대로야. 65세면 35%가 위험자산이지. 위 비중은 그 원칙을 거의 따르고 있어. 여기서 60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개념. 인출률. 모은 돈에서 매년 몇 퍼센트를 빼서 살 것이냐. 글로벌 학계에는 4% 룰이라는 게 있어. 매년 자산의 4%씩 빼면 30년간 자산이 마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야. 예를 들어 65세에 5억을 모았다면 매년 4%인 2천만 원, 매달 약 167만 원을 빼서 쓸 수 있어.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와. 이 정도면 노후 생활이 돼. 근데 4% 룰이 작동하려면 핵심 조건이 있어. 자산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해. 그래서 60대도 위험자산 30에서 40%는 가져가야 해. 모든 걸 예금에 넣으면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한 번 더. 매년 물가가 2에서 3% 올라. 30년이면 같은 1만 원짜리가 4천 원 가치로 떨어져. 그래서 노후 자금도 계속 굴려야 해. 멈추면 손해야. 60대 ETF의 핵심은 배당과 채권의 조합이야. 미국 ETF로 따지면 SCHD BND 조합이 정석이야. SCHD는 매분기 배당이 들어오고 BND는 매달 이자가 들어와. 두 개 합치면 거의 매달 현금 흐름이 생겨.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 같은 조합이 가능해. 환율 부담이 적고 세제 혜택도 챙길 수 있어. 60대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도 짚고 가자.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에서 받는 돈은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돼.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은 15.4%.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그래서 60대는 연금계좌에서 먼저 인출하고 일반 계좌는 나중에 손대는 순서가 세금에 유리해. 이걸 인출 순서 전략이라고 해. 60대가 꼭 피해야 할 함정 두 가지. 첫째, 고분배 ETF에 올인 금지. 월 분배 12% 이런 상품 매력적이지만 원금이 빠르게 깎이면 오래 못 가. 가장 높은 분배율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배율을 찾아야 해. 둘째, 자녀 결혼 자금에 노후 자금 다 쓰기 금지. 한국 부모의 마음 이해해.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큰 효도는 본인이 노후에 손 안 벌리는 거야. 내 노후 안 지키면 결국 자녀 부담이야. 60대 ETF 전략 한 줄 요약. 자산을 월급으로 바꾸되 인플레이션은 잡고 가라. 자, 여기까지 5개 세대의 ETF 공략법을 다 봤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줄게. 미래 전망 3가지. 첫째, AI와 반도체 ETF의 시대. 2026년 ETF 애널리스트 18명 설문 결과 글로벌 증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압도적으로 AI와 반도체였어.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세부 테마 ETF가 쏟아질 거야. 다만 테마 ETF는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만 활용해. 둘째, 액티브 ETF의 부상. 패시브 ETF가 시장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별해. 2026년 1월 기준 국내 액티브 ETF 순자산은 91조 1428억 원으로 1년 만에 66.9% 늘었어. 잘 고르면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셋째, 연금계좌 ETF 시대. 연금저축, IRP, IESA. 이 세 계좌 안에서 ETF로 굴리는 시대가 본격화돼. 세제 혜택만 잘 챙겨도 일반 계좌 대비 누적 수익이 수천만 원 차이나. 해결책 3가지로 정리. 하나, 자기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공식부터 정하기. 맥나이 법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리고 1년에 한 번 점검해. 시장이 흔들려서 비중이 깨졌으면 다시 원래대로 맞춰.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해. 리밸런싱만 잘해도 수익률이 좋아져. 둘, 세제 혜택 계좌부터 채우기. 연금저축 600만 원, IRP까지 합쳐 900만 원. 그리고 IESA. 이 3개 한도부터 채우고 나서 일반 계좌로 가. 순서가 중요해. 셋,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20대는 30년, 40대는 20년, 60대도 20년. 시간이 모자란 시기는 없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오늘 시작한 사람과 내년에 시작하는 사람의 30년 후 차이는 단순한 1년 차이가 아니야. 복리 때문에 수천만 원 차이로 벌어져.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고 자산의 몇 %가 위험자산에 들어가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오늘 본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본인의 자산 비중부터 확인해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돼. 알림 설정도 해두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아.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오늘부터 진지하게 다시 보자. 안녕.